자, 여러분 기출문제 78회 지금 문제 5번 봅니다.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거래처 영어로 되어 있는 회사에 애화이금 1000만원, 여러분 10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원이에요. 예금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예상매출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상매출금이 우리가 받을 돈이 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말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8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1080원 곱하기 10,000달러 해보세요. 10,000달러. 그러면 1080만원 나오나요? 1080만원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예상매출금이 우리가 받을 돈이 원래는 얼마였냐면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받을 돈이 108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80만원이 증가했지요. 증가라고 적어놓으세요. 증가. 여기서는 받을 돈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이 증가됐어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에 80만원을 쓰면 되겠죠. 여기도 엔젤 해가지고서 거래처도 반드시 걸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상으로 매출한 건 아니죠. 그런데 증가됐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 돈을 환산해 봤더니 이익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쓰는 이름은 좀 길어요. 애화환산이익이라고 한다. 다 같이 시작. 애화환산이익. 한 번만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결산 때 요거하고 비슷한 게 결산 때 쓰는 용어가 아닌 게 기중에 상환하거나 회수했을 때 쓰는 이름이 뭐가 있냐면 애환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기중에 쓰는 거예요. 기중. 결산 때가 아니라 애환차익. 요것은 기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중. 결산 때가 아니라 기중. 애환차익. 회계기간 중 이 말이야. 애환차손. 서로 반대말이잖아. 결산 때 쓰는 것은 길다고요. 결산 때 쓰는 건 뭐가 있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애화환산이익. 또 뭐가 있다고? 반대말이 애화환산손실. 이렇게. 이건 결산 때 쓰는 거고요. 이것은 기중. 기중은 결산 전날까지예요. 결산되기 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니까요. 결산 때는 요걸 쓴다. 그럼 요것을요, 우리는 12월 31일 일반전표에 가라고 그랬죠. 일반전표로 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상매출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엔젤, 그리고 금액은 80만원, 대변에 애화환산이익. 다 같이 뭐라 한다고? 애화환산이익. 애화환산이익을 찾아야 됩니다. 애화환산이익 80만원. 이렇게요. 거래처 결산 때도 거래처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봅니다. 자, 결산에는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것은요, 2번은 자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동. 수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수동은 일반전표 12월 31일에다가 직접 우리가 입력하는 거고, 자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좀 이따 요거 설명할게요. 다음 3번. 요것도 감가상각비 동그라미 치고요. 자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동은 뭐냐?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요것도 자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동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자동하러 갈 건데요. 자동은 어디다 가냐면, 여러분 다 같이 결산 재무제표 여기 보여요?
첫 번째 결산 자료 입력 보여요? 프로그램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오시면 1월부터 반드시 1월부터 12월을 선택합니다. 12월을 선택하고 자 여러분 방향키로 하나씩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그맣게로 이렇게 변한 데가 있어요. 기말 원재료 재개. 그럼 요거 여기다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것은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면 분기를 자동으로 해준다. 그래서 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금액만 넣어놓으면 여기서 분기를 자동으로 회계치를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리하다 이 말이지.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퇴직급여. 방금 퇴직급여 우리 있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었죠? 퇴직급여 전입액이에요. 적어놓으세요.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급여 전입액 난에다가 요거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또 쭉 내려봐요. 자동인 걸 뭐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요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감가상각비 여기 조그맣게 칸이 바뀌죠? 감가상각비 바뀌나요?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자동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제공품,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도 기말제품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자 매출총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요 위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위에 있다 공장 거예요 여기. 그럼 지금부터 판매비와 관리비부터는 요 밑으로 전부 다 사무실이에요. 자 그래서 800번대다 이 말이에요. 퇴직급여 사무실이다 그러면 아까 여기다 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사무실 거다 그러면 여기로 오는 거죠. 하단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대손상각 보여요. 대손상각. 대손상각도 자동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요것도 입력하는 칸이 있구나. 자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쭉 내려봐요. 끝에까지 쭉 내려보면 여기가 법인세 추가 계상의 법인세도 자동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몇 번 하면 여러분 수동 자동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전입액이라고 그랬지. 요것은 여러분 자동이라 그랬습니다. 생산부부터 해볼게요. 생산부. 그러면 공장 그러면 여러분 매출총이 판매비와 관리비 위쪽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서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클릭. 여기다가 클릭했어요. 찾았나요? 공장이니까 처음에 2,500만원 있었어요. 충당부채가. 그 다음에 사용한 거 얼마 500만원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인가 봐봐. 2천만원 나왔죠? 지금 2천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 동그라미 추계액은 우리가 연말 12월 31일에 전 사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필요한 퇴직금이 바로 추계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사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봤을 때 추계액은 2,8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 갖고 있냐면 2천만원 있다가 500만원 감소됐으니까 잔액이 지금 2천만원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2,800만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얼마 갖고 있다고 지금? 2천만원 빼보니까 얼마가 부족해? 800만원을 이번에 설정한다 그래요. 자 800만원 지금 금액이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퇴직급여 전입액란 우리가 클릭했지요. 여기다가 800만원을 입력해줘요. 800만원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여러분 분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변의 퇴직급여 800만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분개해준다 그래서 자동결산이라 그러는 거야. 자 여기다 분개만 해주면 여기가 금액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영업부는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보면 퇴직급여 찾았나요? 오케이. 요것도 지금 추계액이 얼마예요? 1,700만원. 추계액이 얼마라고? 추계액은 1,700만원. 추계액 여기 1,700만원. 지금 아까 생산부 했지? 이제 영업부 한다고 영업부만.
영업부만 얼마라고? 1700만원 맞아요? 그러면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1400만원. 얼마 감소했어요? 400만원. 그러면 지금 잔액 얼마 있나요? 1000만원을 빼주면 퇴직급여 전입액은 700만원이 되죠? 700만원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700만원을 방금 우리 클릭한 데 있잖아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7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분계를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어떻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해준다고요. 다음 2번도 끝났어요. 다음 3번 들어갈 거예요. 자, 3번 감가상각비 그랬어요. 아까 감가상각비 우리가 자동이라는 거 알았죠? 여러분 영업부서 그러면 본사라고 적어놓으세요. 본사, 사무실,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봐요. 가서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차량 운반부에다 클릭. 차량 운반부 클릭했나요? 지금 다 같이 따라하고 있나요? 다 같이 금액 불러봐. 얼마야? 300만원을 엔터. 자, 이걸 하면은 자동이라는 얘기가 차변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분개했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개했지요. 이걸 분개를 자동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다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제조부서 동그라미. 제조부서는 공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공장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간 건 공장이라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찾았네요. 자, 차량 운반구를 찾아요. 클릭. 금액은 얼마인가요? 얼마냐고 묻잖아. 1100만원 엔터.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3번까지 해서 결산이 이렇게 해서 분기가 끝났습니다. 결산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봐요. 결산 자료 입력 열었나요? 자, 이거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는데 마무리가 뭐냐면 반드시 상단에 전표추가 보여요? 마무리야. 요거 상단에 전표추가 찾았나요? 전표 추가 클릭. 예 눌러봐요. 이게 마무리예요. 자, 그것을 입력을 해주는 그 전표 추가를 해주는 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잠깐만 일반 전표 클릭해봐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하고 엔터 쳐봐요. 여러분 우리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결차 결대로 쫙 나왔죠? 요 많은 분기들을 자동으로 결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결산이라고 써있는 거, 여기 상단에 결산이라고 써있는 거. 이 많은 걸 다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안 했는데 분기를. 나머지는 다 전산에서 다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표 추가는 마무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됐나요? 예,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